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표시하는欄이 있는데요. 저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하겠습니다. 임대인, 이름이나 법인명 기재하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임차 상가 건물의 표시, 제가 미리 기재를 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4번지, 보통 소재지는 집원 주소를 쓰는데요. 저는 도로명 주소랑 같이 쓰거든요.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네, 이 주소는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주소입니다. 토지 지목은 대지, 그리고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썼어요. 그리고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그리고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500제곱미터라고 또 제가 임의로 기재했고요. 임차할 부분은 1층 103호, 면적 50제곱미터 이렇게 제가 임의로 기재를 했습니다. 요 건물의 표시 부분은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똑같이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랑 건축물 대장 같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토지 대장을 보시면서 그것들 위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기재된 내용들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된 건물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도면까지가 필요 없는데, 구분 등기 안 돼 있는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특정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보겠습니다.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위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칸은 채워놨어요. 보증금 1억, 계약금 1000만원, 수령인 홍길동인 해서 여기 도장 찍어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없이 잔금 9천만원은 2021년 10월 31일에 지급한다. 차임은 100만원으로 정했고요. 매월 30일에 이제 성금으로 지급했죠. 선불로. 부가세는 불포함에 표시했어요. 그래야지 별도로 내겠죠. 포함이 되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포함을 해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럼 100만원 더하기 10만원 해서 110만원 되겠죠. 그리고 입금 계좌 신한은행 1, 2, 3, 4, 5, 6, 7, 8, 9 예금조 홍길동 썼어요. 여기는 환산보증금을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에는 요거 별도로 쓰는 란은 없잖아요. 환산보증금, 우리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해서 구하죠. 우리 보증금 1억, 월차임 100만원 곱하기 100 하면 1억 해서 환산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9억이고 수도권과 부산 6억 9천만 원이에요.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법이나 시행령이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꼭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당해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인 경우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국세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 방법은 별지 참조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따 볼 거예요. 볼게요. 임대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1년 10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여기 잔금 치른 날이니까 이날 이사하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2년 10월 30일 전날까지로 했습니다. 1년으로요. 보통 건물은 1년이잖아요. 주택은 2년이고. 근데 10년까지는 지금 계약 갱신 계속 하실 수 있죠. 제3조 임차 목적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자, 아까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업종 뭐죠? 일반 음식점. 이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 이 업종을 쓰게 돼 있어서 일반 음식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임차 목적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용관리수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대인이 임차 상가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그러니까 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협회 계약서는 상가나 주택이나 조항 자체가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요 법무부에서 만든 계약서는 상가 건물에 그러니까 특화해서 만든 그러니까 계약서이기 때문에 좀 상가 건물 임대차에 필요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를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뭐 해약금 조항 민법에도 있고 계약서마다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볼게요. 당사자 1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 해지는 최고를 유하지 아니한다. 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약금 약정이 지금 없어요. 보통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는 계약금을 그러니까 손해배상에게 기준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위약금 조항인데 여기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에게 기준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네, 계약금을 손해배상에게 기준으로 본다. 썼어요. 이제 이 조항 하나 들어가면 이게 바로 위약금 약정이 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보겠습니다. 1항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권 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3기의 차임에 3기죠. 주택은 2기죠. 상가는 3기예요. 그러니까 상가니까 3기. 외우기 쉽죠?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3기. 그러니까 3기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은 2기. 그리고 3기 차임에 따라 차임을 연체하거나 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4조 1항 볼게요. 뭐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상가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하거나 전대나 임차권 양도할 때 이때 동의 없이 이거 보통 전대나 뭐 양도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 구조나 용도 변경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는 구조 변경, 용도 변경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조 1항 위반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한 서식에도 이제 즉시 해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제8조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니까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또 들어가 있네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 이 기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제10조의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나와 있어요.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4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이 차임을 지급할 자료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제9조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 거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우리 보통 상가는 계약 갱신 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요거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런 것들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비용의 정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 수선 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 건물에 관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산한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요, 그러니까 뭐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쓸 수도 있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뭐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11조 중개보수 볼게요.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이 몇 프로인 얼마고요. 이때 부가세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체크하는데 별도라는 의미는 결국 불포함으로 들어가겠죠. 네, 뭐 별도로 하실 분들은 여기 불포함에다 표시하시는 거예요. 불포함이 결국 별도의 의미입니다. 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조항이죠. 그리고 제12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제진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약사항 부분 좀 볼게요. 여기는 조정 관련 특약사항을 예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할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동의한지 부동의한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뭐 동의 부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소 제기하기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해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참고 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 최대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서 양자가 합의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조정 결과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지권 특약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해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생긴 조항이죠.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것도 동의 부동의 체크하는 欄이 있어요. 연체 관련 특약,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금지 조치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 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항에 따라 연체한 것을 보지 아니한 차임액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동의 부동의 체크한 란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상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어차피 상인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상인법 주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밖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것들 이런 거 있죠. 허가 등록 신고 업종 같은 경우는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분명히 이게 득해야 되잖아요. 득하지 못하면 입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허가나 등록 신고 업종은 요거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좀 미리 체크하셔서 이런 것들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 뭐 계약금 반환한다든가 이런 조항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지금 내가 들어가려는 입점하려는 그 업종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이거 건축법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님들 계시면 꼭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아주 대표적인 게 지금 일반 음식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1종 근린생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가 일치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2종 근린생활시설 업종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셔야겠죠. 그렇게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면 용도 변경이 거의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달라지면 보통 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허가 업종이 되는데 용도 변경하기 힘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신고 업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 이제 좀 쉬워지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미리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용도 변경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주차장법. 주차장 대수가 자유를 많이 해서 주차 대수가 안 되면, 법에 정한 대로 안 되면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 할 때는 관련 법 규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관련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진짜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이 안 되면 해제를, 계약 해제하거나 뭐 계약금 반환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또 넣어야겠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 이 부분도 좀 중요해서 허가나 등록 신고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이게 입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이걸 철거를 하는지, 만약 이행 강제금이 나면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하셔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통 계단 문제가 이제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계단이 2개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뭐 계단이 2개가 필요한 업종은 일단 계단이 1개만 있는 건물에는 입점을 아예 못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나 청소년 학원, 또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이런 것들은 보호구역 같은 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입점 못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또 유해 업종하고 또 같은 건물에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좀 체크 좀 해주셔야 돼요. 학교나 학원. 특히 청소년 학원, 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정화조 용량이나 원인자 부담금 나오는 부분들, 특히 하수도랑 관련해서 이런 거 돈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 정화조가 있는 건물에만 용량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수도랑 관련해서도 원인자 부담금, 요거 특히 원인자 부담금은 거의 1000만 단위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다 체크하셔가지고 얼마 나온다고 새로 입주할 임차인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시면 또 이 중개사님들 이거 중개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잘 체크하셔서 미리 새로 들어오실 분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오게 된 이제 임차인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세요. 특히나 원인자 부담금은 원임을 제공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니까 물을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부담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상가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별도로 쓴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는 좀 잘 확인을 하시고 특약사항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계약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해서 2021년 10월 1일 이렇게 날짜 썼습니다. 자, 여기 박스는 임대인, 뭐 주소, 주민번호, 대리인, 주소, 주민번호, 성명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이고,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쓰고, 개업공인중개사분들 이런 거 다 쓰시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님이 계시면 또 같이 서명 및 날인하시고, 이건 빈칸 채우는 거니까 뭐 어려운 게 없죠. 이렇게 해서 계약서 부분은 이제 다 썼습니다. 자, 별지 부분인데요. 법의 보호를 받게 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관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그래서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 임차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시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의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초과하지 않아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지가 돼야겠죠? 계약 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 요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3개 차임액 연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그런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죠. 지금 주임법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고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차는 5% 초과할 수 없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 5% 룰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볼게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 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게 5%죠. 그것도.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보증금 증액하실 때는 감액은 상관없어요. 감액은. 돈이 깎이는 거라서. 증액하실 때는 꼭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